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C++ 언어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 C++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에서 내놓은 뭐라고 할까요?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뭐 좀 객체 지향 언어의 모태가 됐다. 물론 이전에 시뮬라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속도가 너무 느렸고요. 알겠죠?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모태는 시뮬라였어요. 아무튼 이번 장부터 해서 C++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초급 부분부터 고급 기능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알겠죠? 예.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지금 이 1강은요, 여러분들 1강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은 C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절차지향적인 언어인 C 언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해야지 이거에 대한 객체지향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다. 그래서 C 언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1970년 벨 연구소에서 AT&T라는 AT&T 맞죠? 예,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밑으로는 우리가 저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로 가는 걸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시초가 됐던 게 이제 C 언어가 된다고 해서 C 언어가 1970년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2년 현재에도 모든 대학교, 공과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도 전부 다 C 언어를 배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랭킹 언어 1위가 지금 C 언어예요. C 언어. 참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C 언어 다음에 뭐 자바, 파이썬, C++도 탑 5 안에 들어가는 언어가 언어로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C++ 매니아들에 의해서 C++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C++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물론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어요. 그런데 이 C++가 얘는 1980년대 초반에 어, 비아네 스트롭스트롭이라는 덴마크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의해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속적으로 버전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행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C++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빨라요. 아시겠죠? 그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당연히.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그죠? 저와 같은 프로그래머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무엇을 어떻게 시킬지를 정해놓은, 기록해놓은, 어떻게 보면 작업 지시서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명령어 형태, 즉 명령어 instruction이죠. 그죠? 예, 들이 들어있다. 컴퓨터에 작업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컴퓨터에 작업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작업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점은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한국말, 제가 떠드는 이렇게 한국말, 아니면 영어, 아니면 뭐 유럽 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언어별로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령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일단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이제 거의 이거를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서 자연어라고 하죠. 를 사용하면 컴퓨터는 이해합니까? 못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계어라고 하죠. CPU는 기계어밖에 못 알아들어요.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진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여러분들 C 언어를 배웠으면 아시다시피 샵, include 뭐 어쩌고 저쩌고 int main void 하고 여기에다가 변수 선언하고 배열 선언하고 structure 선언하고 뭐 등등 하고 함수 호출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 그거는 C 언어만의 기반이 되어 가지고 C 언어의 문법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CPU 같은 경우는 CPU가 뭡니까? CPU는 중앙 처리 장치예요. 얘는 0과 1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진수.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가산밖에 못해요. 가산. 더하는 거밖에 못해요.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할 수 있고 곱셈도 할 수 있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느냐?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은 컴퓨터 PC CPU가 할 수 있는 것은 0과 1로 되어진 기계어를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사실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한 가지이다. 즉, 이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뭐 00, 11, 00, 01, 11 뭐 이런 형태로와 같은 형태의 기계어 머신 랭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꾸 컴퓨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CPU가 모든 명령을 처리하고 제어를 뭐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진수 형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기계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어라고 하면 01, 01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초반에 나올 때 아주 옛날이죠. 그죠? 그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진수 형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모스 부호처럼 띡띡 띡띡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들은 계속 편해지려는 그러한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01, 01, 뭐 00001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마다의 이제 시언어 이전에도 어셈블러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언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 언어들도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CPU가 다르면 다르게 작성을 해야 되는 인간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언어였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다 뭉뚱그려서 나왔던 게 바로 뭐다? C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는 절차지향적 언어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객체라는 것은 실존하는 사물이나 어떠한 개념들을 우리가 컴퓨터 이 프로그래밍화를 하게 되는 그런 언어를 예를 드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C++, 자바, 그리고 뭐 C#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플랫폼 자체 내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생겨났을까요? 언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말로만 소통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뭐 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긴 이유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때문에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전범국이라고 하죠. 예,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나라한테 우리가 이제 연합군들이 작전을 펼치고 하는데 좀 더 정밀한 타격을 주고 이제 사람의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밀하고 수치학적으로 정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각도도 재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심각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그때부터가 언어의 시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어느덧 전쟁이 끝난 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년째가 거의 60년 아니죠. 70년째가 다 돼가지고 그죠? 예, 70년째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전쟁을 우선으로 하다가 이제는 점차 사람들, 인간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참고 사항을 한번 잠깐 보죠. 뭐 요즘에 애플의 음성 인식 앱인 시리나 구글의 구글 나우나 또 뭐 있습니까? 또 많아요, 그죠? 우리 티맵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빅스비 이런 거, 그죠? 갤럭시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음성 인식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자연어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이 빅스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빅스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서 음악도 틀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자연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근데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얘가 자연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이 빅스비 하니까 지금 방금 제 핸드폰에서 결과론적으로 컴퓨터는 기계어로 된 명령어만 이해한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음성 인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CPU가 처리를 하게 되면 0과 1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C 언어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인간이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이 코드 한번 보세요. 0000, 0001, 0003, 뭐 이렇게 이건 지금 현재 16진수로 나타낸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2바이트 아니 0과 1로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죠. 이렇게 기계어로.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고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세그먼트, 프락, 파일의 경로, 라인은 4개 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계어로 변환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계어는 인간에게 상당히 불편한 언어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 중간쯤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간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그 해당 플랫폼마다 그 우리가 그 플랫폼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이클립스도 있고요. MS사에서 제공해주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 빅데이터에서 하는 R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플랫폼 안에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소프트웨어 즉 컴파일러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플랫폼에 맞게끔 뭐예요? 문법에 맞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정해놓은 신텍스 문법에 맞게끔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등등을 했을 때 그렇게 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컴파일러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 자체는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두고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칭을 하죠. 그죠? 예.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 그러니까 먼저 미국인이나 영국인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간에 통역을 두고 통역사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통역사도 이제 거의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지켜봤을 때는 이제 이 통역이라는 것도 곧 사라질 직업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앱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제 뭐 연설을 누가 한다. 연설을 하면 귀에 우리가 꽂고 그 사람이 어떠한 무슨 말을 영어를 하든 스페인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바로바로 번역을 해줘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컴파일러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우리 귀에 바로 한국어로 알아듣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통역사가 중간에 컴파일러처럼 존재를 해가지고 그 앱이 대신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도 뭐 영어 하나 잘한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영어가
제1 프로그래밍 제1 세계 공용을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2의 뭐죠? 세계 공통 언어예요. 2015년도가 원래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거기 어디 갑니까? 어디입니까? 그 포럼인데요. 까먹었는데 그 포럼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서 좀 이렇다 할 경제학자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런 포럼들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부터 2015년도 2월 달에 포럼을 하면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의 직군, 생겨날 직군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하는데 이때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단어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6년, 7년째 됐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예상했던 게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반 프랜차이저 이런 데에서 뭐 접수 배달이 아니라 이제 접수원들이 있나요? 없죠. 전부 다 우리가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더라도 기계가 터치패드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욱 더 심해지겠죠. 이제 배달도 컴퓨터하고 아니, 로봇이 하고 뭐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여튼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들은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죠? x가 제로보다 크면 포스라는 이놈을 증감을 하고 아니라면 아니 아니라면 n이지를 증가를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기계어로 바뀐다. 이런 뜻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제 C++이라는 C++라고도 하고 C++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C++는 C 언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C++를 사용을 하면 C 언어처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procedural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함수 호출했다가 다시 호출한 곳으로 돌아갔다가 또 라인별로 이렇게 실행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대로 이렇게 쭉쭉 실행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사람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외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만의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또 뭘 잘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흘러나오다가 80년대 초반에 원래는 시뮬라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객체, TV도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물들은 다 객체예요, 객체. 모니터를 봐요. 모니터도 외형이 있고 기능이 있죠. 외형, 몇 인치, 가로 세로 몇 센치, 그리고 인치, 그리고 기능에는 뭐가 있다? 켜기, 끄기,
그리고 스피커가 달렸다면 볼륨 업, 다운,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C 언어로 나타내기에는 코드가 너무 길다 이거죠. 물론 구조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구조체는 단점이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자료형을 한목에 묶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C++은 C++는 거기에다가 기능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뭐가? C++가. 또한 템플릿을 이용하는 일반화, 제네릭 프로그래밍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죠. 이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학습을 할 것이니까 뭐 쭉 꾸준하게 수강을 하루에 한 강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고 반복적인 학습도 반복이 최고예요. 딴 거 필요 없고 반복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C++는 현재에도 고성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탁월한 언어 중의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C++를 이용을 하면 운영체제나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그죠? 스타크래프트가 바로 C++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객체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뭐 질럿이라든지 뭐 드라군이라든지 아니면 히드라라든지 탱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객체들이에요, 객체. 그런 것들은 하나의 클래스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계속 생성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설계도 아니면 붕어빵 틀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도 자바도 많이 강의를 하고 C++도 강의를 하는데 둘 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 속도적인 측면은 압도적으로 C++이 우수하고요. 그 대신에 다른 코드를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자바가 그나마 좀 나아요. 파이썬하고. 알겠죠?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C++의 역사부터 한번 이제 쭉 계속 실행을 하고 어차피 이번 장은 쭉 한번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하고 이제 개발 환경 설치해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프로그램 테스트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었는 하긴 뭐 공부는 재미없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